뭔데? 차별급식을 반대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우리의 투쟁은 의무급식이냐 무상급식이냐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난 증명 차별급식 반대한다. 가난을 증명해서 가난한 애들만 급식비 면제해주는, 그건 가난을 낙인 찍는 거야. 차별급식 반대한다. 뭔 말인지 알았지?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뭐냐? 오늘 여러분 찾아봐요. 정부에서 세월호 인양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정부에서 세월호 인양 문제를 여론에 따라 하겠다. 여론을 듣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 관련된 뉴스 갖고 오세요. 정부에서 세월호 인양을 어떻게 할 건지 여론에 따라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자, 한번 봅시다. 정부 세월호 인양 여론조사로 77%가 인양하라라고. 국민 77%가 인양하라야. 가장 낮게 나온 여론조사가 64%야.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도 정부는 인양 비용을 알린 뒤에 다시 여론을 들어봐야 된다 이러고 앉아있어. 친박 핵심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인양 여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정부 주도로 국민들에게 인양 비용 등을 알린 뒤 여론조사를 통해 인양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인양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인양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인양 비용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정부에서 지금 인양 비용을 계산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인양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한테 내놓으라고 그래. 이명박이 까먹은 27조. 앞으로 이명박 때문에 까먹을 34조. 그 돈으로 건져. 이명박이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34조 원을 더 써야 된다며. 그거 주지 말고 그 돈으로 건져. 이명박이 저질러 놓은 거 앞으로 갚아줘야 돼. 34조 원으로 건져. 얼마가 되든. 어디다 대고 인양 비용을 얘기해. 이명박한테 27조 원 내놓으라 그래서 그 돈으로 건져. 어디다 대고 돈을 비용을 얘기하고 여론조사를 해? 이 씨발 진짜 장난하는 거야? 여러분 2004년에 김선일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박근혜가 한나라당 당대표였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못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노무현 정부에게 이게 박근혜 대사였어. 국민 300명이 죽었어. 국민 304명이 죽었는데 국민 304명이 죽은 이유도 진상조사를 못하게 해. 배를 건져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 니들 말대로 교통사고라고 쳐. 갑자기 이 버스가 그 승객 45명을 싣고 전속 질주해갖고 들이받고 죽었어. 그러면 2차 조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운전기사가 미쳤어요 결론 내릴 거야? 아니면 2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이 급발진인지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차를 뜯어봐야지.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래서 지금 배를 건져서 왜 이 사고가 났는지 조사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돈이 얼마? 돈이 얼마가 드는지 비용을 알린 다음에 조사를 해? 관광버스가 45명을 죽었어. 관광버스에서 45명이 죽어도 차 뜯어보는 게 그게 기본 도리야. 국민 304명이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배 타고 가다 죽었어. 진상조사는 기본 아니냐?
니들 말대로 교통사고라도 건져서 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씨발! 어? 난 참을 수가 없어. 어디서 이런 이 바퀴벌레 같은 논리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방사능에 오염된 바퀴벌레 같은 논리를 펴고 앉아있어. 국민 304명이 죽었어. 죽은 원인을 찾으려면 당연히 건져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상식 아니냐? 대한민국의 상식이 그거 아니야? 전 세계에다 한번 물어볼까? 아니 이거 정말 세계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여론조사 해가지고요, 여러분 언론사에다가, 여러분이 살고 계신 나라의 언론사들에 좀 알려주세요. 정부가 304명이 죽은 이 배를, 대한민국 정부가 304명의 국민이 죄 없이 죽은 이 사고의 배를 돈 많이 든다고 인양 안 하겠다, 인양 비용이 얼만지 따져보고 건지겠다 이러고 있다. 이거 정상이냐고 한번 OECD 국가에다 물어봐봐. 니들 말대로 교통사고로 죽어도 그래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교통사고라고 쳐. 관광버스에 45명을 태우고 차가 전속력으로 절벽을 들이받고 죽었어. 이 차 조사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전속력으로 그 절벽 밑으로 뛰어내려갖고 차가 박살이 나고 45명 전원 사망했어. 이 차 건져서 조사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브레이크가 고장인지 급발진인지 조사해야 되겠지. 그지? 니네 말대로 교통사고일지라도 조사해야 되는 거야. 어? 자동차 사고도 조사하는 거야. 자, 망치부인 말이 맞다. 엄지손가락. 세월호를 인양하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니들 말대로 교통사고라도 조사해야 되는 거야. 건져서. 어디서 지금 인양 비용을 고지하고 인양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건지지 말자는 얘기 하려고? 이명박이 해먹은 돈 토해놓으라고 그래. 그 돈으로 건지면 돼. 10번도 건지고 1000번도 건지겠다. 이 찢어 죽을 놈의 새끼들아. 인양 비용 등을 알린 뒤에 여론조사를 통해 인양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비용 등을 이유로 세월호 인양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유족과 국민의 반발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또 이 댓글을 씨발놈들을 뿌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부에서 인양한다 그럴 때 인양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더니 왜 이제 와서 인양하라고 그러니? 야, 지금 실종자도 다 안 찾았는데 인양해야 된다고 개 지랄지랄 떨어서 일단 실종자부터 찾고 인양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이 있어. 그래도 그 실종자 가족들이 그 자식들을 찾는 그 꿈을 포기하고 사건의 원인 진상조사를 위해서 인양부터 하라고 합의해줬잖아. 인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랄을 해서 인양하라고 허락해준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인양하냐고 시비를 걸어. 이 쌍놈 새끼들 아니야. 예. 자, 4대강은 비용 밝히고 여론조사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자, 4시라 4대강 할 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좀 하지! 42조 내쳐먹은 4대강 할 때 그때 여론조사 좀 하지 그랬어. 어? 이명박이 자원외교 한다고 뭐 노무현이 자원외교 지랄하네. 감사원에서 밝혔더만 노무현 때보다
자원외교 비용 90%는 이명박 때 처먹었다. 어? 이명박이 자원외교 한다고 그 지랄할 때 여론조사 했어 너네? 어따 대고 여론조사로 비용을 밝힌 다음에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는 진짜 씹소리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 장관은 조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데 여론조사는 인양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앞서 작업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이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다 알린 뒤에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달 중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기술검토 TF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밝힐 것이라며 이미 작년 11월에 건질 수 있다란 결론 나왔어. 어? 작년에 해외 조사단에서 인양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 조사 결과 나와 있어요. 인양 비용에 대해서는 900억 원에서 2천억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양 기간은 기상이 좋지 않아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짜를 고려해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처럼 여론조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기존의 여론조사들과 마찬가지로 국민 절대다수는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2일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7.2%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올해 2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61%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볼 때 2달 만에 15%포인트가 높아진 수치다. 인양에 반대하는 응답은 17.9%에 불과했다. 인양해야 하는 이유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들이 원하고 있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응답자들 가운데 752명은 세월호 참사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참사 이후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 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되지 않았다는 의견 내놓은 이들도 70%에 달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에 대해서 662명, 즉 66.2%가 잘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임의 걸기 방식이었고 면접조사로 실시됐고 95% 신뢰 수준이고 표본오차 3.1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다. 국민 77%가 인양하래. 어? 너네 인양하면 큰일 나는 뭐 숨겨놨냐? 어? 너네 인양하면 안 되는 뭐 심각한 거 뭐 숨겨놓은 거 있어? 그래서 그 지랄이야? 도대체 진상조사를 왜 방해하고 왜 세월호 인양을 그렇게 안 하려고 시간을 끌어? 이미 작년 11월에 다 결과 나와 있는데 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여보세요? 예. 네. 지금 민주주의 국민행동 에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예. 예, 저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방학진이고요. 아, 민족문제연구소장 방학진 국장님. 예, 연구소 사무국장 방학진입니다. 네네. 연구소 사무국장 방학진 국장님이시고. 네네. 오늘 저한테 뭐 좀 해주실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네네.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예, 무슨 일이신지요? 네. 지난달에 우리 임원영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네. 한번 전화 인터뷰 하셨을 텐데, 민주주의 네. 국민행동에 대해서 네. 전화 인터뷰 해주셨고, 민주주의 국민행동 아직 본 조직은 출범하지 않았지만, 네. 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일주일 앞두고, 네. 뭔가 이제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시민들과 함께, 그다음에 유가족들 좀 아픔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네. 뭔가 작은 행사도 해보자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4월 17일 날 서울광장에서 네. 이제 가족들이 원하시는 그 실종자 투색, 네. 선체 인양, 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네. 4,160개의 촛불로 만든 세월호 네.
라는 이름의 이제 기네스북 등재를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4,160개의 촛불이라는 도전. 이거 네, 이제 촛불로 기네스북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군요. 네, 일종의 그 많은 시민들이 상징 제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상징 뭐요? 상징 제의, 의식. 상징 제의, 재래의식처럼. 네네네. 그래서 4,160개의 촛불을 키자. 네. 그래서 그러면 뭐를 도와드리면 됩니까?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 사이트 주소를 먼저 알려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네. 네. 416점. 416점. 그다음에 솔리드리티, 영어로 솔리드리티가 연대라는 뜻인데요. 연대라는 뜻의 솔리드리티. 솔리드리티? 예, 점. KR. 416점 솔리드리티. 예. KR. 잠깐만요. 그럼 우리 각방의 채팅창에 예. 그 해당 그 주소 좀 누가 올려주세요. 오케이, 나왔어. 예. 네.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기를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네, 들어가시면 이제 그 세월호의 형상을 그 사람들이 직접 촛불을 들고 네. 형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네. 서울시청 광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이제 일종의 캠페인이 되겠는데요. 네. 이 사이트를 어제 오픈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망치 부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가장 널리 지금 알리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게 어저께 막 따끈따끈하게 제안된 내용이군요. 네, 예. 예.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슬픈 도전. 네. 4,160개의 불꽃을 준비합니다. 네. 지금까지 33분이 참가를 약속하셨군요. 네. 이게 몇 시입니까? 17일 6시부터 17일 6시부터 예, 밤 9시까지 밤 9시까지. 예, 3시간 동안 도전을 하는 거고요. 네. 이거 하면서 이제 기네스북 기존 기록도 저희가 검토해봤고, 네. 영국에 있는 그 기네스북 본사 측하고, 네. 이렇게 사전 교감과 이게 승인과 이런 절차들이 좀 꽤 복잡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한 달 정도 가까이, 그 기네스북 본사 측과 사전 논의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돈 10,000원의 참가 신청 비용을 내고, 네. 이 신청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한 줄 의견을 쓰면 그러면 이제 세월호 이 기네스북에 참가 신청이 되는 거군요. 네, 거기 안내사항에 잘 나와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 보통 그 영화 티켓, 네. 뭐 어떤 공연 티켓 발급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참가비는 왜 받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참가비가 많이 들죠. 왜냐면은 이 기네스북에서 요청하는 기록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 기계적 뭐 바코드라든지 QR 코드, 네. 하여튼 이런 기계를 통해서 그 카운트를 해라, 세라, 집계를 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스캐너가 렌트가 돼야 되고요. 16일부터 이제 18일까지 3일 동안 그 시청광장의 대형 무대가 이용되는데요. 네. 그 무대를 저희가 하루 이용하려면 1,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예. 무대, 그러니까 그 장소 사용료가 1,500만 원. 무대 사용료죠. 무대 사용료가. 예, 그거는 16일 날 문화재 행사할 때 그 무대이고, 네. 18일 날 범국민 대회할 때 같은 무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하루를 더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큰 뭐 LED에다가 그 아주 좋은 조명과 음향이 필요하죠. 네. 4,000명 이상의 분들 저희가 안내하고 통제하려면, 네네. 또 거기서 또 문화행사도 제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무대 사용료만 한 뭐 1,500만 원 이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 초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일반 초가 아니라, 네. 건전지가 내장된 초거든요. 네네. 건전지 초라고 하는데요. 네. 노란색과 이제 파란색으로서 네. 이렇게 세월호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이제 저희가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 500명 가까이의 분들이 또 실무자들이 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비용들이 필요하고, 가장 크게는 신청해놓고 네. 안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청을 하고, 네, 신청을 하고 바코드까지 다 받았는데, 네. 본인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네. 당일날 안 오면 이게 참 낭패죠. 네,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월호 아픔과 참사를 알리려고 국제 여론에 호소하고자 했는데, 네. 잘못하면 국제 망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의 어떤 책임성, 네. 능동성,
예.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참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오케이. 그래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민주행동에 가입하려도 10만 원 내라 그러더니 네. 이 세월호 그 4,160개의 촛불을 밝히는데도 네네. 정말 자기 돈을 내면서 네. 참가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만 지금 선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카운팅 내는 분들이 네. 참가하는 분들 자체가 이제 역사와 기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기분으로는 참가한다 해놓고 네. 당연히 안 오시면 여러 가지로 이제 낭패가 되고 되니까. 가족들한테도 또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책임감이 있는 분들만 저희가 선별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 뭐 연예인들 무슨 콘서트 하고 이럴 때 네. 무대 장치가 몇 억 드는데 예. 그 1,500만 원 정도로도 이렇게 무대 장치를 해도 뭐 소리나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영업 비밀이라고 하셨지만 아주 정말 저렴하게 이걸 기획해 주신 분들이 네. 정말 재능 기부하는 심정으로 정말 저렴하게 저희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그렇게 무대 설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뭐 하루에 1,5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이게 연예인 콘서트 같은 거 하면 그 뭐 10억씩 들고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한 10년 전 얘기인데 열린음악회 무대를 한번 싸우면 한 2억 든다고 1억 이상 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왜 무슨 레이저라든가 이런 것들 네. 하면은 몇 억 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10억 최근에 내가 어떤 건 10억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 대형 전광판도 저희가 LED 전광판도 저희가 필요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1,500만 원에 원가로 아마도 이제 재활용하고 원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중간에 소리가 꺼지고 그러진 않겠죠, 확실히? 그렇지 않고요. 아주 좋은 무대. 전날 이제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네. 그 사이트 이름이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겠어요? 제가 이 사이트 솔리데리티. 제가 사이트 주소를 만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이거 저기 주소 만든 사람한테요. 예. 망치분 방에서 좀 만나자고 그랬다고. 알겠습니다. 그날 저하고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렵게? 내가 알파벳만 보면 내가 그냥 피가 거꾸로 도는 사람인데. 예. 하여튼 알아서 연대라는 전달하겠습니다. 뜻의 한 영문이 영어 단어다. 네네. 416.solidarity.kr 이렇게 예.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 혹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고 치면 여기 연결 안 됩니까? 될 겁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그렇게. 아마 등록을 제가 시켜놨다고 하니까. 네,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 이렇게 해서 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과연 몇 명이나 참가 신청하시는지 오늘부터 이거 신청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이거 저희가 한 열흘 저희가 잡고 있고요. 열흘? 오늘부터 열흘? 예, 오늘부터 열흘. 그래서 16일까지? 예. 최악의 경우 당일날도 신청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일 전에 근데 이게 그렇다. 돈만 내는 거면 내가 10만 원도 어떻게 빚을 얻어서 내겠는데 이게 한 사람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돈이 많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네요. 어제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도보행진하신 분들 유가족분들 광화문 들어오는 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동참한 시민들을 봤는데 그분 한 5,000명 넘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또는 이제 하루 종일 빗길을 걸어오신 분들인데 그런 정도의 그 열기를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게 저희가 도전에 성공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네네. 돈은 막 더 내고 싶은데 난 3만 원도 5만 원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한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족들이 오게 되면 가족과 함께 하겠다 하면 3만 원 내시고 세 자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세 자리를 해놓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 티켓과 같습니다. 본인이 구입을 하고. 근데 이게 전화번호를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입금을 하고 참가는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날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으로 찾아봤는데 안 뜬대요. 그래서 일단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고 치면 이 사이트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신청이 되면 10,000원을 입금하고 이제 신청을 하면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제 신청하면 그분의 이메일과 문자로 네. 참가할 수 있는 QR코드가 발송이 됩니다. 문자하고 그 이메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휴대폰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휴대폰으로도 갑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그 신청을 해서 QR코드를 받고 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그러면 이제 4,160명이 선착순으로 찼을 때. 네네. 근데 만약에 그날 무슨 사고가 나서 못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여유분으로 몇 명 정도까지 더 모집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이 기네스북 그 인증 절차가요. 네. 참가자가 5,000명 미만과 5,000명 이상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5,000명 미만으로 신청했고. 네. 그래서 5,000명 미만인 4,999명까지 참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4,999명까지는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네네. 혹시 그러니까 그 만약에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해놓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이분들 4,160명 이외에 네. 추가로 오신 분들과 같이 네. 여러 가지 또 퍼포먼스, 가령 임진택 선생님, 이목상 선생님 이런 예술가들이 네. 현장에서 같이 좀 우리가 좀 뜻깊은 어떤 행사를 할까, 퍼포먼스를 할까, 의미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4,160명 이후에 연락하신 분들도 참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착순으로 3,160명을 구하고 혹시 빈자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돈 내고 대기할 사람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현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얘기하셨고요. 그 목요일쯤에 현재까지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통화 가능할까요? 예, 목요일에 한 번 더 통화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 한 번 더 통화를 해서 진행 상황 같이 계속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 제한 있습니까? 참가자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가족들 참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예. 우리 딸 야자를 빼야 돼. 예, 알겠습니다. 네네. 4월 17일 금요일. 오케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잠깐 여보세요? 네. 저기 마지막 질문. 6시까지 꼭 도착해야 되느냐요? 6시부터 7시까지 예. 오신 분들에게 따로 리허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시부터 7시까지 안내를 현장에서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물론 문자와 이메일 안내가 가겠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7시부터 8시까지가 입장입니다. 1시간 동안. 7시부터 8시까지가 입장? 예, 입장이고 8시부터 8시 반까지 정렬, 본인 위치에 정렬하고요. 그다음에 멈춰서서 5분 이상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형상을.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멈춘 상태에서 8시 반이나 40분에 인증을 위한 기네스북 인증을 위한 도전은 끝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와 우리의 상징 의식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자,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사이트가 어렵다, 너무 비싸다, 나가. 사이트가 어렵다, 너무 10,000원이 비싸다, 나가. 또 한 번 내놓을 때면 뒤져. 네가 돈 10,000원 내서 살릴 수 있어? 우리가 1,000,000원을 내도 사람 못 살려. 돈 10,000원이 아까우면 뭐하러 와? 가서 10,000원으로 밥 사먹고 꺼져. 여기 들어오지 마. 예. 자, 여러분, 이게 세월호 기네스북이라고 치면 나온답니다. 예. 지금 인터넷에서 한번 해볼까요? 예. 인터넷에서 세월호 기네스북이라고 치면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된대요. 진짜 그럴까요? 이 세월호 기네스북이네. 이렇게 간단한 걸 이 아저씨가 참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솔리데리티 때문에 막 시험 들었잖아. 예. 세월호 기네스북. 예. 세월호 기네스북.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 세월호 기네스북이네요. 예.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지금 포털에서, 그럼 다른 것도 되나? 구글에서도 될까요? 구글로 들어가서 세월호 기네스북.
세월호 기네스북. 그랬더니 행사 소개. 예, 행사 소개는 뜨는데 여기도 사이트가 뜨네요. 아니야, 이건 이미지고. 예, 페이지 방문. 구글은 좀 더 어렵네. 예, 민주행동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에서 민주행동 사이트로 들어가시는군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구글에서도 한번 쳐봤고요. 일단 네이버로 치는 게 좋겠네요. 네이버로 세월호 기네스북 치면 바로 네이버에서 세월호 기네스북을 치시면 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 세월호 기네스북이라고 치시면 여기 되고요. 자, 여러분 우리 간만에 우리 카운팅 한번 할까요? 예, 간만에 우리 카운팅 한번 합시다. 네이트도 떠요? 오케이. 자, 이 세월호 기네스북에 조금 아까 내가 보는 앞에서 가입하고 싶었는데 나의 개인 전화번호를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제 가입하는 거야. 나도 지금 가입하는데 지금 가입 동시에 하실 분들 한번 해봅시다. 이경선이라고 그러면 알아들을래나? 이경선 이메일 gmail이 com이죠. gmail.com이지. 네. 그 다음에 한 줄 의견. 아프리카 TV 망치 부인입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음 단계로 환불 규정에 대한 동의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네, 저 동의합니다. 환불 안 받아도 돼요. 입력하신 정보로 민주행동의 활동 및 본 모임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비용 선결제 은행 입금하겠습니다. 관리자 입금 확인 후 참가에 필요한 정보가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참가 신청이 완료되며 관리자 확인 후 참가에 필요한 정보가 발송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오늘 방송 끝내고 가서 입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를 다 입력하면 그리고 이제 환불이 안 돼도 괜찮냐? 동의하냐? 동의한다. 그다음에 민주행동에 대해서 내용 받을 거냐? 받겠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 입금 계좌가 뜨는 거예요. 예. 국민은행 815601 04 130 467 815601 04 130 467 함세웅. 예, 이 통장으로 10,000원을 입금하면 은행 거래 시 입금자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뒤 4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내 거는 전화번호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아이씨. 이거 뭐 어느 은행은 이렇게 입금할 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는데 알아서 한번 해보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뒷자리를, 왜냐면 동명이인을 가르기 위해서, 예,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같이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참가 신청이 완료되는 거래요. 내가 해보고 알려줄게요. 예. 자, 나는 휴대폰, 그걸 뭐라 그러지? 휴대폰 결제 이런 거, 아니, 폰뱅킹을 안 해. 왜냐면 내 전화기는 거의 놈들이 지들 멋대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폰뱅킹을 했다가, 예, 폰뱅킹을 했다가 혹시 박살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제부터 뭘 하냐 하면, 예, 이제부터, 소액결제? 근데 은행 계좌 말고 소액결제도 있었어요? 소액결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폰뱅킹을 안 해. 왜냐면 내 전화기를 저것들이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폰뱅킹 정보들이 다 유출될 수 있잖아. 근데 나 안 해요. 자, 지금 현재 몇 분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3분 신청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요. 그 4월 16일까지 몇 분 신청하셨나? 예. 그 휴대폰 소액결제가 편한데. 그죠? 하여튼 뭐 일단은 은행 입금 계좌를 하는 건데, 예. 그 오늘부터 지금 내일까지 몇 분이 됐는지 계속 그 중간에 체크하셔가지고 여기 그 세월호 기네스북 몇 분 신청, 예,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월호 기네스북, 그러니까 이게 돈 10,000원 내고 신청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솔직히 내가 바라는 건 뭐냐, 이걸 막 한 41,600명이 확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깜짝 놀라게 하는 거, 그게 내 바람이야. 예, 그 돈 10,000원 내고 이 세월호 기네스북, 이거 이 영국의 기네스북에서 우리를 찍어서 남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기록으로 인증을 받는 거니까. 예,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자, 그 신청하시고요. 그 신청하신 분 여기다 신청하셨다라고 좀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신청한 사람들 4월 17일 날 6시에 그 모이잖아요. 내가 원래는 잘 안 돌아다니는데 4월 17일, 예, 4월 17일에 그 이거 신청하신 분들 뒤풀이 합시다. 4월 17일에 요거 신청하신 분들, 망치부인방 시청자 중에 요거 신청하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망치부인의 드문 뒤풀이, 예, 드문 뒤풀이, 물론 뒤풀이 웹이 따로예요. 예, 뒤풀이 웹이 따로니까 그 일단 뒤풀이가 있다는 거, 뒤풀이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지만 일단 뒤풀이가 있어. 그 신청자들 신청하시고 신청하셨다고 알려주시고요. 네, 네, 신청하셨다고 알려주시고, 이제까지 9년 동안 그 뒤풀이를 한 게 2008년에 촛불 집회 때, 2008년 촛불 집회 때 서울에서 뒤풀이 한번 했고, 그 다음에는 뒤풀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2008년 이후로 한 적 있나? 없어. 예. 물론 이게 돈 걷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음식을 싸올까? 근데 저기다 그 슬픈데 막 거기서 음식 먹는 건 좀 그렇다. 그 음식을 먹고 이런 건 좀 그렇고, 그냥 우리 돈 안 들이게 깔끔하게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온 사람들만 딱 데리고 카메라 끄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만을 위한 수다방. 내가 그 카메라 다 끄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만 딱 같이 요 망치부인의 특별 수다방을 보여주겠어. 자, 세월호 기네스북, 예, 세월호 기네스북을 신청하신 분은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신청하셨다라는 거 인증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날 만나서, 예, 그 오프 더 레코드, 제가 그동안 방송으로 못한 비밀 이야기 쏩니다. 그 서울광장 잔디밭에서 제가 17일 날 요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오프 더 레코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비밀 수다방 나갑니다. 그리고 18일 날 전체 추모식에, 물론 17일 날 못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평일이라. 평일이라 못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18일 날 또 오실 수 있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18일 날 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망치 부인의 비밀 얘기. 망치 부인의 비밀 수다방이 17일 날 현장에서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립니다. 예, 신청하시고 그 입금하신 분들 입금하셨다라고 저한테 텔레그램 보내주시면 우리 어디서 만날 건지 우리가 어디서 만나서 비밀 얘기할 건지 알려드릴게요.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어떡하지? 예. 그 신청하신 분만 신청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어디로 오시라고 비밀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세월호 기네스북 도전, 예, 세월호 기네스북 도전! 현재 41분, 오케이. 아까 그 33분에서 41분이면 7분 드셨네요. 이게 돈이 입금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일 낮 2시까지, 예, 몇 명이 늘었는지, 만약에 내일 낮까지 1000명은 좀 무리인가? 내일 낮 2시까지 값서 4000명을 모으는 거야. 10일 동안. 그러면, 하루에 400명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내일 낮 2시까지 그 400명이 신청 안 하면, 그거 좋겠다. 내일 낮 2시까지 400명이 신청 안 하면 내일 낮 방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낮 2시까지 400명이 신청을 안 하면 방송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400명이 신청한 다음에 생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날은 800명, 그 다음 날은 1200명. 네. 그래요. 강제 동원 협박, 글쎄요. 예. 근데 막 방송 보고 싶어서 신청해놓고 안 오기만 해봐. 내가 신청해놓고 안 온 인간들 누군지. 그래갖고 우리 방 팬 닉하고 다 아프리카에다가 개인정보 그 끝자리 이름하고 이 뒷번호 이거 확인됐는지 물어봐가지고 블랙 걸어버리겠어. 망치부인의 텔레그램은요. 010-2294-2016. 예. 010-2294-2016으로 망치부인 번호를 저장하시면 제 번호가 뜹니다. 텔레그램에. 예. 네. 아니, 그니까 신청해놓고 안 온 인간 블랙이야. 신청해놓고 안 온 인간 블랙. 그리고 신청하고 온 사람들은 앞으로 세월호 개모임을 따로 할까? 오프 모임? 이건 좀 오반 것 같아. 좌우지간. 세월호.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세월호만 생각하면요. 이게 너무 우울해. 너무 우울하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막 세월호만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슬퍼하기만 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우리 그랬잖아. 뭔가 하고 싶다.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예. 뭔가 하는 길이니까 우리 뭐든지 하고 싶었는데 할 걸 찾지 못했던 우리들이 첫 번째 미션으로 이걸 한번 진행해 보고요. 예. 이걸 한번 진행해 보고 이거 정말 우리 성공리에 영국의 이 기네스북 그 신청받는 거기를 기절시켜 버리자고. 솔직히 이거로 열흘 간다는 건 난 자존심이 상해. 우리의 목표 이번 주 안에 채웁시다. 예. 이번 주 안에 요거 채워버립시다. 그래서 하여튼 비상 망치부인 방송 비상 이번 주 안에 4100명 안 되면 망치부인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몰라. 망치부인 다음 주에 방송 안 할지도 몰라. 영원히 접어버릴 수도 있어. 이번 주에 4000명까지 채워보자고. 예. 자, 하여간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과연 말로만 세월호 하는 건지, 예, 말로만 세월호 하는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한 건지 진짜 진심으로 이 세월호 사변 누가 그러더라고. 이건 세월호 사건이 아니다. 이건 세월호 사변이다. 정말 진심으로 세월호 사변에 분노하는지 우리 결과를 봅시다. 예, 자, 그래서 최대한 이번 주 안에 우리 4000명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뭐 안 되면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3800명? 900명까지 내가 봐줄 수 있어. 자, 다음
아유, 이 와중에 섹스는 자식아. 네가 눈은 높아가지고 새끼 그냥. 아, 우리 신랑이 그냥 아직도 나만 보면 애들이 달아오른다고. 나더러 그냥 몸 조심하라고. 아유, 새끼. 그런 얘기 쪽지로 보내야지. 아유.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기네스북에 4160개의 촛불. 자, 우리 방에서 최다 참여합시다. 우리 망치분 방송에서 최다 참여. 내가 이런 경쟁심 같은 거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겨보고 싶어. 이런 건 한번 이겨보고 싶어. 이게 날짜가 평일이라 되게 어려운데요. 높은 결의와 각오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 이전의 선배들은 이 정부하고 맞서 싸우려면 목숨을 걸었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뭐 정부를 비판하는 말 한마디 하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허리에다 끈을 묶고 그리고 그 끈을 옥상에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뛰어내리는 거야. 허리를 묶고 이 유인물을 가슴에 안고 뛰어내려서 유인물을 뿌리면서 외치는 거야. 건물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대롱대롱 매달려서 외치는 이유가 뭐냐? 끌어올리는 동안 그 몇 분 동안에라도 친구들한테 외치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정말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그 독재 정부랑 맞서서 싸우고 그리고 정말 몸에다 분신을 하면서 싸웠던 많은 민주화 운동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하잖아요. 뭐 고문을 받는다든가 뭐 감옥에 뛰어들어간다든가 뭐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돈 10,000원 내고 돈 10,000원 내고 정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이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돈 10,000원 내고 우리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별풍선 쏴달라고 강요를 하거나 막 뭐 해달라고 강요한 적 없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강요한 게 제가 볼 때 9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9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까지는 번개를 하면 뭐 300명 찍고 그랬는데 4,160명 중에 제일 많이 참여하자.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한번 해보자고.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10,000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며. 한번 해보자고. 예, 강요예요. 네, 제가 좀 강요한 거 맞고요.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이걸로 욕먹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예. 아이폰 너무 좋다고 누가 문자 보냈어. 예.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은 말들입니다. 이런 좋은 말들 전 국민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호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 또 문자를 보내셨군요. 006으로. 예. 또, 잠깐만요.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신 분도 계시고, 여시 같은 망치 부인. 내가 무슨 여시 같은 망치 부인이야. 예.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댓글 부대가 동원돼서 세월호 기네스를 비웃고 조롱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이 거기 가서 댓글 다느라고 우리 방에 안 들어왔구나. 자, 여기 댓글 부대가 동원됐다는 얘기는 뭐죠? 댓글 부대가 동원됐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쫄았다는 얘기야. 그죠? 오죽 급하면 댓글 부대를 동원했겠어. 그죠? 예. 지금 국정원에서 국정원이란다. 이 댓글원이 출동할 만큼 지금 이 내용이 얘네들한테 부담감을 주나 봐요. 예. 쫄은 거죠. 사실 이거 기네스북에 이게 올라가 봐. 얼마나 이게 지네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어. 그죠? 예. 자, 이 댓글원들이 두려워하는 세월호 기네스북 도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고 방해를 한다는 얘기는, 반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막지 말아야 돼. 무풀이 더 나쁜 거야. 악플보다 무풀이 더 나쁜 거거든요. 들어가서 막 조롱하고 악플을 달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한테 싸움을 건단 얘기야. 냅둬. 그러면서 우리는 조용히 신청자 인원수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해봅시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세월호 기네스북 검색해서요. 신청하신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독도가 일본 땅이라. 잠깐만요. 그 얘기 넘어가면 안 된다. 저기 우리 같이 봐야 될 뉴스가 있어. 예. 같이 봐야 될 뉴스가 독도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솔직히 이건 다시 입고 싶지 않은 옷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길에서 자고 싶고 누가 이렇게 1박 2일로 걷고 싶고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근데 저희가 세월호 참사로 슬퍼하고 막 울면은 가엾다고 하고 불쌍하다고 힘내라 그러는데 세월호 참사로 막 정부가 뭐라고 해서 저희가 화를 내거나 분노를 조금이라도 표현하면은 유가족 갑질한다, 난동 부린다 이런 기사 너무 많이 나고 댓글도 막 유세다, 유기족이다 막 이런 말 많잖아요. 세상에 어느 귀족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어느 귀족이 이렇게 1박 2일로 상복 입고 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분노 같은 거를 저희는 밖으로 표출하면 그렇게 욕을 먹으니까 자꾸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가슴 아팠었거든요. 삭발식 할 때도 계속 걷는 거나 노숙하는 거나 자기 자신 탓을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자기를 학대하다가 이제는 하다 머리도 미시고 진짜 더 이상 계속되면은 부모님들이 어디까지 자신들을 학대하실지 너무 걱정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도 형제 자매들도 지금 다 같이 뭐라도 하자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걸으려고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1년이나 시간이 지났다는 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4월 16일에서 윤민이 장례식 하던 그 5월달까지 그냥 그 시간에 계속 머물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싸워야 되고 애를 보내줄 수 없게 계속 애를 떠올리면서 잊지 말아달라고 외쳐야 되고 그러니까 뭘 해결되고 보내주면은 그때서야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마음 추스릴 시간도 없이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1년 지났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희는 계속 그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때와 1년 지났다고 해도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왜 피해자가 그래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좀 화나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법도 막 계속 접하고 사람들의 태도를 접하는데 한국 사회는 좀 피해자에게 네가 피해자인 걸 증명해봐. 네가 힘들다는 걸 보여줘. 저희에게 약간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피해자고 우린 아프고 힘들어야 돼. 근데 분노는 표현하면 안 돼. 너희 피해자잖아. 피해자의 본분을 자각해. 약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저에게 그런 걸 되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희도 사람인데 화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계속 피해자니까 너희들 피해자 증명해라고 하면서 울기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얌전히 있으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언니 대단히 피해자로 똑똑하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가만히 있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울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러고만 있으라고 강요하고 약간 돈 받고 떨어져라?
이런 그것 때문에 화내면 또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채찍질 당하고 그게 제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이 나라를 좋아야 한다고 해야 되나? 제 나이 또래 애들보다는 애국심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6.25 참전 유공자셔서 되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애국심이 있는 편이었어요, 또래보다. 근데 이렇게 막상 일이 딱 터지고 진짜 대한민국의 밑바닥까지 본 거잖아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인 애가 그런 거 딱 보고 나니까 뭐지? 왜 내가 교과서에서 본 거랑 다르지? 왜 내가 어른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랑 다르지? 그런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어른들은 저한테 착하게 자라라 그러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하라 그러고 정직하게 살라 그러고 바르게 살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른들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건 딱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어른들이 젊은 세대 니네가 바꿔가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자신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한테만 그렇게 살라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어른들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른들이 바꾸라고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는 전 그 어른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어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잘못됐다고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월호 참사는 어른들의 밑바닥 같아요. 어른들의 밑바닥. 그런 느낌이에요. 세월호 참사로 어른들의 밑바닥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고 어디까지 실망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준 거라고. 상대적으로 피해자 애들이 아이들이니까 그런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언니로서 앞으로 이제 또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미 삶은 바뀌었죠. 그럼 뭐 동생한테 어떤 언니로 이제 앞으로 살겠다 그런 다짐 같은 게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예요. 나중에 동생 만나러 갔을 때 떳떳하게 얼굴 볼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갈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뭐 내가 정말 훌륭한 위인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동생한테만 떳떳하고 나중에 만났을 때 떳떳하게 나 이런 어른이었고 이렇게 살았다. 딱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거예요. 어른들한테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본보기를 못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쁜 표본만 보여주시면서 우리처럼 반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가엾다고 왕따 당하는 애 있으면 도와주라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른들은 왕따 당하는 애가 있으면은 너도 휩쓸리지 않게 폭력 사태에 휩쓸리지 않게 외면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근데 자신의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고 아무도 안 도와줬다 그러면 그 반 아이들 원망하실 거잖아요. 부모님들 다. 반대로 역지사지로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하네, 연니. 그죠? 할아버지가 이 국가 유공자이고 굉장히 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살아왔던 학생인데 이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자각해가는 그러면서 이 어른들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네.
정말 이게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간 그런, 이 젊은이를, 보기 드문 젊은이를 만난 것 같아요.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은 그런 걸 좀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미 작년 11월 26일에 CBS 시사잡기 정관용 프로에서요, 류찬열이라는 분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충분히 인양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판정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세월호 인양을 검토해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국민 여론이 77%가 세월호 인양해라. 박근혜 정부가 지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가 66% 이렇게 나왔어. 이거 계속 출처를 묻고 있더라? 이거 한국일보 여론조사야. 한국일보면 우리 쪽 아니고 너네 쪽이잖아. 이 한국일보가 옛날에 이석기 사태 때 이석기에 대한 그 가짜 조작된 녹취록 막 특종으로 뽑고 그랬던 신문이야. 그런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국민 77.2%가 세월호 인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국민 66.2%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무슨 여론조사를 해봐서 인양을 해야 된다는 둥, 인양 비용을 다 알려주고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둥,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지금 박근혜가 또 검토를 해봐서 인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토해봐라. 과학적으로 검토해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게 선거 앞두고 이러는 거 아니야. 4월 29일 선거 때까지는 마치 세월호 인양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뻥까 띄우다가 세월호 끝나면 과학적으로 못한단다 이런 발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미 전문가들이 작년에 된다 그랬다고. 이미 전문가들이 작년에 된다 그랬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과학적 검토를 또 한다고 그래? 안 된다는 발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 의뢰할 건가? 시간 끌면서? 예. 지금 서울신문은, 한국일보에서는 77.2%가 세월호 인양해야 된다 그랬고요. 서울신문, 이 서울신문은 또 저기잖아. 관변신문이잖아요. 서울신문은 아예 정부 입장 대변지나 마찬가지야. 지금 그 서울신문에서도 뭐라 그랬어? 국민 3명 중 2명이 박 대통령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64.3%가 세월호 인양해야 된다. 51.4%가 정부 시행령 반대한다. 이 서울신문이 뭐냐 하면, 이 서울신문이 그거 맞을 거야.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만들어준 신문이야. 그래서 소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어요. 서울신문 사장이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 그래서 친정부적인 기사를 써. 그게 서울신문이야. 그러니까 이 서울신문에서 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박근혜에게 유리한 문구를 넣었겠지.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세월호 인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64.3%, 그 다음에 정부의 시행령에 반대하는 사람이 51.4%. 4월 29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국민 3명 중 2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31일부터 사흘간 1,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42.3, 전혀 지켜지지 않을 것 24, 즉 부정응답이 66.3%에 달했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3.0, 다소 잘 지켜진다 19.0, 긍정적인 응답은 22%에 그쳤다. 무응답이 11.7%였다. 긍정 답변은 새누리당 지지자에서도 38.6, 보수 성향 지지에서도 40.9에 그쳐 보수 여당 지지층에서도 박 대통령의 약속 파기에 비판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도 다수인 64.3%가 인양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인양이 불필요하다는 26.5%에 그쳤다.
무응답 9.3. 유가족이 반발하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찬성 의견은 30.1, 절반 이상인 51.4%는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KATI의 임의 걸기 방식, 전화 여론조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 조사 병행했고 응답률은 20.6, 표본오차 95%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일보 조사로는 77%가 세월호 인양해야 된다. 정부 기관지 서울신문에서는 64.3%가 인양해야 된다야. 최소 64에서 최대 77%의 국민이 세월호 인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정부에서 여론을 물어보고 인양하겠대. 뭐 하자는 짓거리야? 지금 뭐 하자는 짓거리야? 지금 과학적 검토 후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조사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미 작년에 과학적으로 인양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계속 뭘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 못한다는 사람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4월 29일만 넘겨보자 이런 거지 지금. 4월 29일 재보선 선거 앞두고 지금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4월 재보선까지는 세월호 인양하는 척, 그러다 선거 끝나면 또 쌩까게 작년 지방선거 앞두고 눈물 흘리면서 뭐 최후의 한 명까지 찾아낸다더니 선거 끝난 다음에 뭐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둥 그랬잖아. 또 그러려고? 지금 또 그러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요 지금 CBS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심층 조사에 들어갔어. 심층 이제 심리 분석을 들어갔는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자살 충동이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자살 충동 수준이요 일반인의 14배래요. 그러니까 자살 충동 지수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자살 충동 지수가 일반인의 14배래. 오늘 아침 나온 얘기가 그래. 아 생각해봐. 이러다가 진짜 세월호 유가족들 막 지금 벌써 자살기도 여러 명 했어. 여러 명이 했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거 국제적으로. 하여튼 이 문제는요 세월호 유가족의 문제는 세월호 유가족의 문제가 아니야. 누가 그러더라? 나더러 세월호 유가족이냐고. 나 세월호 유가족이야. 고등학교 1학년에 딸을 키우는 엄마는 거기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이 다 내 딸 같아. 나 유가족이야. 됐냐? 건너면 대한민국에서 10초 이내에 안 걸린 사람 없어. 안산 일대에 찾아보면 거기 희생자들 중에 나하고 촌수 따져보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딨냐고. 세 다리만 건너면 다 지인이야. 유가족이니? 내가 볼 때 세월호는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오늘 중요한 얘기야. 어떤 사람이 학대를 당할 때 그걸 지켜보면서 아무 일도 못한 사람, 그 사람도 학대당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적인 학대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피해자야. 그게 정신분열에 걸리는 거라고. 내가 그를 돕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미쳐 돌아가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세월호 때문에 가슴 아픈 우리는 모두 유가족이고 우리는 모두 세월호 피해자야. 우리는 모두 세월호 피해자야.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학대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는 모두 세월호 피해자야. 이 말 맞는 것 같아. 그죠? 이 말 딱 맞지? 우리는 모두 세월호 피해자입니다. 자,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요. 대대적으로 교과서에 쓴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일본과 더불어서 MD 체제를 만들겠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어요.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랑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고.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독도 밀약을 맺어서 독도를 공동 소유하자고 밀약을 맺었고, 이명박이 지금은 독도가 제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쓰겠다니까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놓고 그 보도한 언론사들 고소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래저래 우리가 위태로운데, 지금 오늘부터 일본에 있는 대다수의 교과서들이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쓰고 있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실패예요.
뭘 잘하는 게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를 하나? 국토를 제대로 지키나? 국익을 제대로 지키나? 중국에는 저기 AIIB에 돈 1조 원 갖다 바치고 미국에다가는 중국하고 적이 될지도 모르는 미사일 설치하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터가 되게 생겼고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독도 뺏어 먹으려고 앉아있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지. 경제는 살아났어?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대 경제정책이래. 빚 얻어서 집 사라고 그래갖고 아파트 많이 팔린다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대요. 뭐? 경제를 살려? 노무현 때는 지금보다 훨씬 경제 사정이 좋았어도 노무현이 경제를 죽였다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대로 육실할 놈 국회의원 나부랭이 새끼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경제를 살려? 최고의 경제정책? 지랄들을 떤다. 지랄들을 떨어.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못했는데요. 4.3 항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저는 역사 이야기로 넘어갔잖아요. 현대사로. 근데 4.3 희생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 나한테 실망 많이 하셔가지고요. 4.3 항쟁의 기록에 대해서 망치 부인이 제대로 얘기 안 했다. 항의가 빗발쳤어요. 제가 내일은 다시 4.3 항쟁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 진짜 4.3의 그때 서북청년단이 무슨 짓을 했는가. 정말 이 4.3 항쟁의 정말 실제 기록들을 내일은 같이 방송에서 할 테니까, 예,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요. 제가 할게요. 제가 4.3 항쟁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교과서에 나온 현대사만 얘기하고 넘어간 점, 4.3 사건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내일 바로 잡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부터 다시 오늘 방송 및, 망치부인 방송에 대해서, 예, 예. 예. 오늘 방송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전화로 받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 것도 좋고요. 질문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바로 잡아주실 부분 있으면 바로 잡으셔도 좋고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 3분 이내로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망치부인은 매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망치부인의 전화번호는 방송국 메인 홈페이지에 있고요. 네네. 지금 우리 세월호 기네스북 댓글원이 총 출동했답니다. 쫄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망치부인 방송을 댓글원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기네스북 참여해 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예, 여러분 지금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 세월호 기네스북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망치부인입니다. 제 방송의 스피커 소리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50대 자영업하는 남자입니다. 지금 경남 창원에 살고 계시고 50대. 예. 예, 시청자분. 우리 방송 언제부터 오셨습니까?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 7년 정도. 오래 보셨네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전화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업무급식이라든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네. 그리고 사자방 비리,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선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한 5대5 정도만 된다면은, 네. 아마 지금 청와대나, 새누리당에서도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업무급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50대인데 지금 애가, 4명이에요. 예. 큰애는 대학 졸업했고,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2명. 네. 업무급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음 달부터 돈을 내야 된다, 쓴다 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누구 찍었노? 그러니까 찍었대요, 홍준표. 근데 이제 홍준표 찍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까. 네. 그럼 이 다음에 또 홍준표 놈이 찍을 거 안 찍을 거가, 한나라는 새누리당 놈이 찍을 거 안 찍을 거가 말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지금 소리지? 아직까지도 네. 뭐 저희가 지금 저 산악길에 좀 다녀가는데 네. 산악길 거기에서는 50대인데도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에요. 네. 근데 이런 말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예. 거의 한 8, 90%가 저쪽 편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마 좀 지역적인 정서가 멀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지금 저희 방송에 소리는 줄이신 거죠? 퀴즈가 있네. 예, 방송 볼륨을 좀. 예, 껐습니다. 네네. 저기, 방송 소리가 나와가지고 잡음이 들려서 좋은 말씀인데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선거를 똑바로 했어야 됐다. 홍준표 지사를 찍어줬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경남도민들이 당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실 진짜 이 정치를 개혁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답이 없어요, 정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홍준표 지사가 큰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일로 경남도민들이 깨어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이 경남도민분들이 좀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느끼는 점은 네. 지금 새누리당이나 이 당 쪽에서 계속 일하는 이유가 아마 다음 선거에도 자기들이 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뜻을 갖다 무시를 하고 네.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타운에 살고 있지만은 네. 역동 선거에서 좀 황당했던 게 지금 집은 제가 진영이거든요. 김희씨 진영. 네. 근데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지사라든지 안상수 창원시장 같은 경우에 솔직히 그분들이 의향은 여기지만은 의향을 위해서 한 번은 없거든요. 한보다 자기 검사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하다가 결국 지방에 와가지고 당 이름 들고 오니까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분은 고향이 거창이거든요. 네. 거창에서 군수하다가 결국 도지사를 했는데 경남팀하고 아무리 행보가 없어요. 그런데 김해에 나와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네. 자, 얘기가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이 좀 너무나 길어지니까. 그때 이제 우리 경남 분들이 똑바로 선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보세요? 예. 짧게 1분 안에 정리해주세요.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이대로 정리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자, 그래도 이 경남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남도요, 지금 충분히 이제 변화의 흐름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낙인 찍지 마세요. 경남은 영원히 안 변해. 그거 누구의 바램? 새누리당의 바램이에요. 예. 경남이 철통 새누리당 지지층이다. 그거 누가 그래? 새누리당에서도 그러지 말라 그랬어. 영남이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영남당이다. 그런 말 하지 말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인 찍지 마세요. 예. 여보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사는 28살이에요. 예, 서울 사는 28인데 목소리가 중후하십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 하시려고 전화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새누리당의 절대 지지층이 35%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평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일들이 되게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야당은 작은 실수만 말 실수 하나만 해도 막 죽다 살다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을 하는데 네. 여당은 큰 잘못을 해도 새누리당이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속상하고 좀 평소에 그런데. 그게 언론이 주도하는 거죠, 그렇게.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막 투표 결과를 했을 때 그런 지방선거나 그런 거를 떠나서도 대통령 1대1을 해서도 진단 말이에요. 그 야당에 분열돼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네. 이유가 크다고. 네. 1대1로도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말을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35%의 무조건 여당을 찍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저는 어떤 집단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35%의 새누리당 지지자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가 네. 궁금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에서 네. 그들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그런 것도 궁금했었거든요. 경남은 왜 여당이고 전라도는 왜 그런 야당 지지인가는 지역 감정이긴 하지만 사실적인 거니까 네. 그런 게 왜 형성이 됐고 왜 형성이 됐는지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셋이 경상도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그리고 이제 김영삼 뒤에 김대중 대통령만 호남 출신이었고 그리고 저기 노무현 대통령도 또 경상도 대통령이었잖아요. 경상도 출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중심의 정책을 펼치지 않았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는 그 당시에 여당이 이 경상도 출신들이 여당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국가의 이렇게 그 개발 비용, 개발 그 예산을 경상도에다가 집중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호남이나 충청도나 강원도 다 소외시키고 모든 국가 개발 예산을 경상도에다 집중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상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이가 이걸 노래를 부른 거죠. 그렇게 이제 지역 감정을 이용한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출신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 당을 찍어줘야 여당을 찍어줘야 계속 얻어먹는다. 그런 생각으로 무조건 지지를 하게 된 거죠. 박정희 17년, 전두환 8년,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그러면 박정희 18년, 전두환, 김영삼, 노태우까지 그게 또 18년, 36년을 그렇게 세뇌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출신들은 그냥 1번이었어, 무조건. 그러니까 이 호남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이제 그 역사적으로 계속 그 욕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탈당했죠. 우리나라 농업사회에서 이 호남 지역이 농업 생산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나 호남이 가장 수탈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밀란이 가장 많았고 그래서 약간 반역의 기운이 그 유전적으로 남아있는 지역이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데 박정희 때부터 이 호남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호남의 농산물 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하면서 호남의 희생을 통해 영남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거고 이 호남에서 그래서 이 지역 감정이 만들어진 거죠. 결국 원인은 김대중 박정희가 아니라 그 호남의 희생을 통해서 영남을 개발시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의 잘못된 국가 발전 전략, 그러니까 국가 발전 계획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생긴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은 무조건 2번, 경상도는 무조건 1번 이런 구도가 그 뿌리 내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전두환 같은 경우 사실 박정희 때는 그렇게 영남 사람들이 다 박정희 지지 안 했어요. 영남에서 도리어 김대중 지지표가 많이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말기에 그 김대중한테 질 뻔해가지고 그래서 지역 감정을 구체적으로 부추기기 시작했고 전두환이 아예 의도적으로 소위 이제 그 당원들을 풀어서 그 호남 사람들은 막 뭐 도둑놈이 많다, 강도가 많다, 깡패가 많다 이러면서 그 호남이 범죄율이 많다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 퍼뜨린 거야. 호남 비하. 그게 이제 이 지역 감정을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죠. 예, 그게 이제 지금의 지역별 정당 지지 구도를 만들었고,
근데 이제 이 지역별 정당 지지 구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이제 그 지역별 구도를 깨려고 했던 게 열린우리당이었어요. 그래서 전국 정당, 호남 정당이 아닌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에 경북에서도 당선되는, 경북 경남에서도 열린우리당이 당선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 정당의 모습을 갖게 됐던 거예요. 이 강원도에서도 당선되고 충청도에서도 당선되고. 열린우리당 바람이 확 불었는데 당 내부에서 그 분열이 일어나죠. 지역별 분열. 영남 운동권, 호남 운동권. 그러니까 영남 출신, 호남 출신, 그다음 운동권 출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계파별로 흩어지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줬던 국민 모두의 지역 감정 극복이라는 그 과제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계파별로 찢어서 지금도 지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문재인한테 계속 태클 걸고 문재인이 경상도 출신 당대표가 왜 호남당에 있냐 그러면서 지랄 연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남 세력이 뭉쳐야 된다, 뭐 동교동계가 뭉쳐서 문재인 길을 들여야 된다 이러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정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남 같은 경우에는 왜 야당이 안 되냐면 영남으로 출마하는 이 야당 후보들이 좀 떨어져요.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영남으로 이 출마하는 후보들이 경쟁력이 없어. 기본적으로 냉철하게는 경쟁력이 없고, 예, 별로 안 될 사람들이 나와. 그런데다가 가령 영남에서 2번을 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주잖아. 그럼 그 다음에 1번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2번 달고 나와서 나중에 1번 공천 받기. 그게 이제 이 영남 지역의 야권의 모습이 그런 수준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남의 야권을 개혁하겠다 이러면서 진보 정당들이 소위 영남의 그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 정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산 같은 데에서는 진보 정당이 계속 당선되고 그랬었던 거죠. 그게 이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역사적인 간략한 정당사 정치사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시북의 언론사 추천 한번 해주신 적 있잖아요. 무슨 언론사? 15개인가? 네.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며칠 전에 15개 언론사 들은 것 같은데 그 언론사들은 잘못 말하면 고소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사라 쓴다고 하셨는데 그럼 허구한 날 소설 쓰는 도중동은 고소를 안 당하는 건가요? 같은 편이잖아요. 법을 쥐고 있고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우리나라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같은 편이잖아요. 조선동이랑. 그러니까 걔네들은 고소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는데 내가 얘기했던 15개 언론이 만약에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바로 제재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개는 신뢰도가 높은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그 15개 언론을 100% 신뢰는 안 해요. 사실에 가깝지만 비겁할 때도 있어. 사실 뒤에 숨어서 정확히 사실만 얘기하고 이 사실의 의미를 부연 설명해주지 않아. 그건 언론의 도리가 아니거든요. 가령 왜 여야당이 싸웠나? 그거 분석해서 여당이 뭘 잘못했는지까지 보도해줘야 돼. 근데 여당 눈치 보느라고 그 보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5개의 언론도 100% 신뢰는 안 하고 80%? 많아야 70에서 80%, 적게는 50%, 50에서 80% 정도만 신뢰해야 되는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오늘 됐어요. 질문이 길어가지고. 그래요. 뭐 질문해주신 덕분에 간략하게 뭐 이렇게 정당의 역사까지 한번 훑어봤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저는 10대가는 10대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직 정치적 성향이 많이 안 잡혔잖아요. 확고하게. 네. 근데 이미 확고한 사람들은 전 솔직히 바뀔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그 아프리카라는 약간 뉴미디어잖아요. 네. 그런 걸로 원래는 그 정치적인 게 부모님들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알게 모르게 그렇죠. 스펀지처럼 많이 흡수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민주당인 게 약간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건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런 것을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걸. 그래서 평소에 잘 듣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 생각을 이렇게 10대, 20대들도 이렇게 방송을 재밌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미 정해진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자기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이러다 망한다면 망해요. 저 사람들은 안 바뀌어 그러면 안 바뀝니다. 저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도리를 언젠가 깨닫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지. 그런 우리의 꿈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저는 바뀔 거라고 믿어요. 저는 지난 9년 동안 이 방송을 해오는 동안에 나는 많이 바뀐 걸 느껴. 그 국민들의 정서도 많이 바뀌었고요. 사람들도? 그럼요. 9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자꾸 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자랄 뿐이지만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많이 바뀌어서 이 수준이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아니 하루아침에 바뀔 거면 벌써 옛날에 낙원이 됐지. 그지?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 이 싸움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그런 사회가 가능하겠어? 그럼 안 가능해. 만들어야지. 죽을 때까지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라고 얘기하면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그게 되겠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될 거라고 믿고 계속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네, 아무튼 오늘 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저분들 왜 강퇴해요? 라고 지금 시비건 인간아. 내가 뭐라 그랬어? 망치부인의 방송은 뭐 중립의 방송이라 해서 편향방송이라 했어. 편향방송이라고 내가 공지하고 하는 방송이야. KBS, MBC, SBS, YTN, MBN, 채널A, TV조선, 그리고 이 사법부와 입법부와 그리고 이 행정부가 모두 재벌 편향인데 나 같은 동네 아줌마라도 약자 편, 국민 편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망치부인은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공정보도할 때까지 국민 편파 방송하는 아줌마야. 근데 와가지고 너무 편파적이네. 야, 테트리스 방송하는 데 가서 테트리스만 안 해. 강퇴당하지 그럼. 당연히 테트리스 방송은 테트리스 하는 거야. 나는 국민 편파, 약자 편파, 피해자 편파. 시비질이야.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임마. 어머 어떡해. 전화가 끊겼어. 미안합니다. 다시 전화 주세요. 예.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이 방송은 재벌들과 미디어들이 국민 등쳐먹는 거에 분노해서 싸우려고 만든 방송이야. 뭐 중립?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이 어딨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이 어딨어. 나는 약자 편, 피해자 편이야.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57세 돼지띠입니다. 57세요? 네네. 목소리가 네.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시군요. 정말이에요. 진짜 57세세요? 네, 정말이고요. 네. 제가 망부님 말기는 그 광우병 때 네. 이제 카페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계속 그 생중계가 들어온다고 참고를 하라고 링크가 뭐 걸리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명성만 알고 있다가 제가 이제 1년 전,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청이 들리도록 매일매일 듣고 있고 재방송도 보고 네. 이러면서 이제 뒤늦게 철이 든 거죠. 네. 그래서 방송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기쁜 소식, 저에게는 아주 사소하지만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네. 그 망부님 콩나물 이론이 통한다는 거였어요. 어떡해요? 제가 사회에서 조금 일도 하고 뒤늦게 방송 통신대도 다니고 그러는데 네. 이제 관에서 일하시는 그 선배님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좀 말하기가 참 껄끄럽고 그랬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세월호의 진실 이런 거를 슬금슬금 옆에서 얘기를 하면서 네. 망부님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이상한 이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제 떨리네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슬쩍슬쩍 얘기를 하고 잊어버린 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저를 불러내서 밥을 사주면서 예. 자기 혹시 망치 부인이라고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 벌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언니가 왜 이러지? 그랬는데 언니는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예. 아, 올바른 소리만 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들어봐 이러면서 저한테 권유를 하는 거 있죠. 우와, 맨 자기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권유받았던 뭐 거는 그런 다 사람이냐 잊어먹은 그러더니. 자기가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듣고서 이제 저한테 들어보라고 권유를 하는 거였어요. 우와. 그러니 얼마나 웃겨요. 그 그러게요.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죠. 그러니까 예승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멋모르고 50대 이상은 판단력이 네. 이제 상실됐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네. 50대 이상은 다 죽어야 돼. 뭐 심지어 저는 네. 저 자신에게도 그 정도로 음. 그 세월의 그 세상이 변하는 거라든가 이런 진실된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네.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50대 이상은 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막 이랬는데 네. 저부터도 이제 그렇잖아요. 세상이 바뀌는 거라는 그 망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 진실된 소리는 그 마음의 소리로 움직이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누구에게든 자꾸 얘기를 해주면 네. 언젠가는 한 명씩 그 생각이 깨우쳐지고 그래요. 뜻이 합해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고 그러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저는 이제 소소한 얘기만 할게요. 네. 저희 아들이 27인데 네. 이게 세상에 너무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권력에.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런 진실된 소리를 하면 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세상이 바뀌겠어? 이러는 거 있죠. 저 가슴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도 세상은 절대로 안 바뀌어 엄마. 그 사람들이 기독권 포기할 것 같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식이지만 너무 실망스럽고 젊은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불의에 맞서지 않고 이런다라는 거는 정말 길들여졌구나 기득권에.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좌절감이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며칠 전에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양권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망치 부인 그 사람 별풍선 좋아하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별풍선 좋아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별풍선 제한이 있어. 그분은 이런 경우 블랙이고 이런 경우 탈퇴고 뭐 이런 식의 제한이 있고 그런 이유는 힘없는 시청자들, 진정한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런 제한이 있어. 그랬더니 그래 엄마?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들어봐봐.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대화할 거리를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안 듣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 저희 아이들한테도 한마디씩 해주면 언젠가는 그 계기가 있을 때 찾아가서 듣고 자기 판단력에 대해서 시험을 할 거라고 믿어서. 그래요. 오늘 두 가지 사례. 예.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하니까 결국은 돌아오더라. 그리고 듣기 시작하더라라는 성공담. 판단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올바른 그 BJ라든가 그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의 그 기준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는 돼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자식들하고 얘기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한마디씩 얘기하면 이게 좀 통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망부님께 좋은 소식 조그맣지만 고맙습니다. 이게 소중한 연락이죠. 예, 그 반가운 소식, 감사한 소식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와우. 날마다 지금 이렇게 방송이 말이에요. 예, 날마다 방송이, 예, 이 전화 통화의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오늘은 드디어 그 성공담,
예, 망치 부인 전도 성공담까지 나왔어요. 날마다 이 전화 받는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돼서 내 지난주엔 대충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냥 알아서 5시에 맞췄잖아. 예. 이거예요. 제가 맨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여기 지금 실제로 있잖아. 쟤는 안 될 거야. 쟤는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콩나물 이론이라는 게 뭐야.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다음에 열어보면 쑥 자라있는 거. 그게 콩나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줘봤자 다 내려가는데 이걸 뭐하러 이런 짓을 하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 주다 보면 쑥쑥 자라나는 콩나물을 보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3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 정치 문제예요. 그러면 정치 문제는 뭐냐? 정치인의 문제예요. 그러면 정치인은 왜 그따구 것들이 정치를 하고 있냐? 국민들이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라나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밭을 바꿔야 돼요. 국민들에게 미디어들이 심어놓은 부자가 되려는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순종, 그들이 만들어낸 이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깨고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의 주인, 세상의 주인,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공동체를 만들겠어 라고 당당히 선언하는 우리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 것이 된다. 예,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싸움이다. 예, 오늘 연배가 높은 선배님께 포기했었는데 그분이 망치 부인을 권하더란 이야기, 그리고 아들이 이 권력에 순종적이고 세뇌됐던 아들이 망치 부인의 이야기에 귀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 아주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아드님 듣고 계시다라면 반갑고요. 물론 망치 부인은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 맞다? 저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숫자라든가 이런 데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일일이 다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해 보시고 사실만 뽑아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강자와 약자 사이에 적어도 중립을 지키는 비겁은 떨지 않겠다. 내가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죽어라 약자 편을 들어주면 내가 어느 날 강자에게 당할 때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도 약자 편에 서 있고자 노력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습니다. 그건 가해자 편이죠. 저는 내가 피해를 당할 때 사람들이 내 편에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의 피해 사례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약자 편, 피해자 편을 드는 세상, 그게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아닐까요? 사람 하나하나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초콜릿으로 아직 2,000개가 안 돼서 불타는 템미닛을 못 샀지만 언젠간 불타는 템미닛도 하고 또 여러분의 스티커로 우리 천면방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우리 망치부인 소송비와 기타 등등 비용 되고 있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지 못해도 이렇게 추천해주신 2,419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제 추천 못 받았지만 이렇게 추천해주신 2,427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하고 간 양반들 셋반스에 설사한다. 기억해. 자, 우리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해서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여비고님, 참세상님, 풍행국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는 어쩌면 꿈꾸기에 너무나 먼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되겠냐? 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전에
비행기를 꿈꾸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현실의 비행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오늘부터 꿈꿀 때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가서 길이 되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4160개의 촛불을 밝히자에 400명이 신청했을 때 2시에 생방송 시작할게요. 자, 지금까지 망치분이었고요. 현재까지 71분 신청하셨다는데 제가 지금 가서 입금하면 72명 됩니다. 자, 과연 오늘 밤 몇 명? 내일 아침 몇 명? 과연 400명이 될까? 자, 내일 낮 2시에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77분 감사합니다. 자, 내일 낮 2시에 진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널리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